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떠드는 것이니 듣는 분들 중에는 거북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끼는 이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경자년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죠.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요? 물론 색안경 쓰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북한, 특히 북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거기에 맞춰서 신년사를 하려 했는데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늦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신년사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신년사라 하면 올 한 해 2020년 경자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이며 그것을 발판 삼아 그것을 초석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물론 짧은 신년사에서 어찌 행정의 구체적인 모든 것을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련의 한 해 계획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문 대통령님의 특유의 신공을 펼쳐 2030년, 2032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대계를 세우시는 겁니까? 하긴 2020년이니 10년의 대계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추상적인 얘기들만 있어서 도대체 한 해 이 나라의 국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시겠다는 구체성을 단 하나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딱 들어오는 한마디는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그러한 한 해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박자를 맞춰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자한당과 협치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총선 이후에, 즉 정선 이후에 자한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이 귀에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책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자 대연정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의 레임덕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좀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어요. 탄핵이 전인지 연정을 먼저 제의했던지. 연정은 야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 타협, 평화, 종전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상대가 안 들어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시는 대통령님께서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북한에 미국에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어떤 해법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은 얘기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박근혜도 그랬듯이 너무 미사 여구가 많습니다. 이 문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멋진 말들은 많이 하십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말로만 들으면 국민들 눈물을 펑펑 흘릴 것 같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은 문파와 달빛 창가들과 대개민들에게만 그러한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오직 이 나라 걱정과 민생 완의에 대한 걱정만 하시다 보면 국민들은 느낍니다. 어찌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대로 모든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나라 걱정, 민생 걱정, 국태 민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국민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으셔도 국민들은 행동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실천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문파의 황태자라는 김경수와 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가의 부름으로 헌법 정신의 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수사하려 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검찰개혁인가요? 청와대와 문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요 공수처의 설치입니까? 어찌하여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고 정의롭고 형평하게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의 진로를 막는 것입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정부와 청와대와 문파와 달빛 창가와 대개민들에게만 법은 평등한 것입니까? 왜 일반 국민들과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비리나 국정농단이 사실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촛불 시민에 의해서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을
반면 교사할 수는 없는지요? 어찌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가려 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과잉 수사이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은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문파와 그 측근들이 과잉 수사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1세입니다. 정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아니죠. 정치가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거권을 가지고 제 선거권을 행사했을 때는 단 한 번 민주당 외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로 정의당을 한두 번 찍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먹어가는 이 마당에 제 평생 함께해왔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저는 버립니다. 물론 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입장입니다. 제 말이 누군가 어떤 단체를 대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민주당과 문정부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술 먹고 글도 올리면서 씨발씨발 했습니다. 이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 이 시기에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과 의중을 가지고 정치를 하실 것이며 그거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판단은 대통령님께서 응당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월 15일 총선에 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비판과 비난보다는 대통령님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주인의 요구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정부 민주당에게 바라는 내용들을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